한국? 거기가 어디야? 일본 옆에 있는 작은 나라 아냐? 연간 학비만 2만 유로가 넘는 스페인 최고 명문 고학생들에게 한국은 그저 작은 아시아 국가일 뿐이었습니다. 솔직히 파리나 런던으로 가고 싶었어요. 한국에서 뭘 배우겠어요? 하지만 명동 지하상가에 도착한 지 단 5초 만에 이 오만했던 유럽 엘리트들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목격했길래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나라가 정말 존재하는구나. 라며 경악했을까요? 사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르셀로나에서 온 마르코입니다. 스페인에서 국제교육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세계 각국의 교육 현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목격한 놀라운 사건입니다. 마드리드의 최고 명문 고등학교인 산 파트리시오 학교 졸업여행단에 동행했을 때의 일입니다. 이 학교는 스페인에서도 손꼽히는 사립학교로 연간 학비만 2만 유로가 넘는 곳입니다. 학생들 대부분이 정치인이나 기업가, 의사, 변호사 등 상류층 자녀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세상 어디든 가볼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웬만한 곳으로는 감동받지 않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졸업여행 목적지가 한국으로 결정되었을 때 학생들의 반응은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알베르토라는 학생은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정확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 역시 한국보다는 파리나 런던, 뉴욕 같은 세계적인 대도시를 원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도 학생들의 표정은 여전히 시큰둥했습니다. 하지만 공항 시설을 보면서 조금씩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시설, 정중한 직원들의 서비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 모습에 첫 번째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에서도 학생들은 계속 창밖을 내다보며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스페인의 낡은 기차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조용한 전동차 정시에 도착하는 시간표, 그리고 질서를 지키는 승객들의 모습이 이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명동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이 시간이면 대부분의 상점들이 문을 닫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명동 거리는 여전히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활기차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일은 지하상가로 내려갔을 때 일어났습니다. 지하철 계단을 내려서자마자 학생들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모두가 말문이 막힌 것입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지하상가, 깔끔하게 정리된 상점들, 그리고 밤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24시간 운영되는 시스템을 목격한 순간이었습니다. 스페인 학생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하상가 입구에서 단 5초 만에 스페인 학생들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지하상가의 규모였습니다. 마치 지하에 또 다른 도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명동역을 중심으로 사방팔방으로 뻗어나가는 통로들, 그리고 그 통로마다 빼곡히 들어선 상점들의 모습은 유럽의 어떤 지하 공간과도 비교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스페인의 지하철역은 대부분 어둡고 냄새나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마드리드의 오래된 지하철역들은 낡은 타일과 곰팡이 냄새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명동 지하상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환한 조명 아래 깔끔하게 정리된 바닥, 냄새 하나 없는 깨끗한 공기, 그리고 무엇보다 질서정연하게 배치된 상점들의 모습이 이들을 압도했습니다. 두 번째로 놀란 것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미 밤 11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인데도 지하상가는 마치 나처럼 활기찼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상점들이 대부분이었고 심지어 새벽 2시, 3시까지도 문을 여는 곳들이 많았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팀장 알베르토는 지하상가를 천천히 걸으면서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각 상점마다 정확한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도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배려한 세심함이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질서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지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통행 방향이 명확했고 사람들은 서로를 배려하며 걸었습니다.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도 없었고 쓰레기 하나 버려져 있지 않은 깨끗한 바닥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학생 중 한 명인 에스테반은 지하상가의 천장을 올려다보며 감탄했습니다. 단순히 지하 공간이 아니라 완전히 계획된 도시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환기시설, 조명, 안전시설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카르멘이라는 여학생은 상점들의 진열 방식에 주목했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효율적으로 상품을 배치한 것, 깔끔한 인테리어,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상점이 나름대로의 개성을 살리면서도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이런 지하상가의 시스템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도시 계획의 노하우와 시민들의 협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스페인 학생들은 이 모든 것을 5초 만에 직감적으로 느꼈고 그래서 그토록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같은 생각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특히 부유한 가정 출신의 이사벨이라는 학생은 처음에 놀라움이 지나간 후 다시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바르셀로나에서 큰 사업을 하는 기업가였고 어릴 때부터 유럽의 주요 도시들을 다니며 자란 아이였습니다. 그런 그녀에게는 겉보기에 화려한 것만으로는 쉽게 감동받지 않는 성격이 있었습니다. 이사벨은 동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았습니다. 바르셀로나의 람블라스 거리나 마드리드의 그란비아 같은 곳이 훨씬 더 세련되고 역사적 가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현대적이고 깨끗한 것만으로는 진정한 문화적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이사벨의 의견에 동조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해 보이지만 결국은 상업적인 공간일 뿐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유럽의 오래된 건축물들과 비교하면 역사성이나 예술적 가치는 부족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들어간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지하상가 구석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은 이들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먼저 입구부터 달랐습니다.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고 입구에는 실시간으로 사용 가능한 칸의 수까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내부로 들어서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변기 뚜껑, 사용자가 앉으면 자동으로 가동되는 온수 비데, 그리고 사용 후 자동으로 물이 내려가는 시스템까지. 스페인에서는 최고급 호텔에서나 볼 수 있는 설비들이 지하상가 공중화장실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청결도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닥에는 물기 하나 없었고 거울은 김서림 방지 기능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휴지와 비누는 물론 핸드크림까지 무료로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장애인을 위한 시설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무료라는 점이었습니다. 유럽의 많은 공중화장실들이 유료인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50센트, 1유로씩 받는 것이 당연한 유럽과 달리 한국에서는 이런 최첨단 시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사벨을 비롯한 회의적이었던 학생들은 화장실에서 나온 후 조용해졌습니다. 단순히 겉모습만 화려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세심하게 배려된 시스템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인식, 시민들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사회 전체의 배려가 담긴 결과물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놀라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심야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상가 곳곳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시간은 이미 자정을 넘어 새벽 1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스페인에서라면 모든 상점이 문을 닫고 거리가 조용해질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명동 지하상가는 여전히 활기가 넘쳤습니다. 한 떡볶이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아저씨가 웃으며 손짓했습니다. 서툰 영어로 환영한다는 인사를 건네면서 무료로 시식을 권했습니다. 스페인 학생들이 처음 먹어보는 떡볶이의 매운맛에 놀라면서도 신기해하는 모습을 보고 더 많은 반찬들을 내어주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그 한 가게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김밥집, 튀김집, 호떡집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상인들이 외국인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몸짓과 표정으로 정성껏 설명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에스테반은 이런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스페인에서는 관광객들에게 바가지를 씌우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상인들을 자주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상인들은 진심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을 환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의 일에 대한 자세였습니다.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지친 기색 없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며 스페인 학생들은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한 김밥집 아주머니의 모습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그 아주머니는 밤늦은 시간에도 김밥을 정성스럽게 말고 있었습니다. 스페인 학생들이 신기해하며 구경하자 김밥 만드는 과정을 천천히 보여주었습니다. 밥을 고르게 펴는 것부터 재료를 올리고 마는 것까지 수십 년간 축적된 솜씨를 아낌없이 보여주었습니다. 학생들이 김밥을 주문하자 그 아주머니는 더욱 정성을 다했습니다. 외국인 입맛에 맞도록 단무지를 더 넣어주고 김밥을 예쁘게 잘라서 포장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먹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며 학생들은 한국인들의 근면성과 성실함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과 손님에 대한 진심 어린 배려가 담긴 서비스를 받은 것입니다. 카르멘은 이런 경험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아시아 국가 정도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배울 점이 많은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일에 대한 태도와 손님을 대하는 마음가짐에서 많은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낮에 지하 상가를 다시 둘러보면서 학생들은 또 다른 놀라운 시스템들을 발견했습니다. 밤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세밀한 부분들이 낮 시간에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먼저 눈에 띈 것은 보안 시스템이었습니다. 지하 상가 곳곳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단순한 감시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었고 응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비상구 안내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각 구역마다 명확한 대피 경로가 표시되어 있었고 화재나 기타 응급 상황 시 어디로 피해야 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닥에도 야광 테이프로 비상구 방향이 표시되어 있어서 정전 상황에도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실시간 교통 정보 시스템이었습니다. 지하 상가 곳곳에 설치된 전광판에서는 지하철 도착 시간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몇 호선 지하철이 몇 분 후에 도착하는지, 막차 시간은 언제인지까지 정확하게 표시되었습니다. 더욱 세심한 것은 날씨 정보까지 제공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지하에 있다 보니 밖의 날씨를 알기 어려운데 실시간 기온과 날씨 상황, 심지어 미세먼지 농도까지 표시해 주었습니다. 이런 정보들 덕분에 지상으로 올라가기 전에 미리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이런 시스템들에 대해 가이드에게 질문하자 한국인들의 집단 협력 정신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것은 단순히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민들 모두가 공공시설을 소중히 여기고 함께 지켜나가려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실제로 지하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관찰해보니 그 말이 사실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이 없었고 큰 소리로 떠들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노약자나 장애인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계단마다 설치된 점자블록,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경사로와 엘리베이터,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시스템까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세심함이 곳곳에 스며 있었습니다. 카르멘은 이런 시설들을 보며 한국 사회의 성숙함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는 노력이 곳곳에 드러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저녁 정말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학생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한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새벽 3시경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에 대한 스페인 학생들의 인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학생 중 한 명인 호세라는 아이가 울먹이며 다가왔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지갑에는 현금 300유로와 신용카드, 그리고 무엇보다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사진이 들어있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학생들과 인솔 교사들이 모두 나서서 지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상가 곳곳을 뒤져보고 갔던 상점들을 하나씩 다시 방문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지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호세는 점점 더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돈이야 다시 찾을 수 있지만 할아버지 사진은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학생들도 함께 걱정하며 위로했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30분 정도 지났을 때 한 명의 청소부 아저씨가 나타났습니다.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그 아저씨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청소 도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에는 호세의 지갑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서툰 영어로 지갑 주인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갑 안에 학생증을 보고 외국인 관광객의 것임을 알았지만 어떻게 찾아줘야 할지 몰라 한참을 고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에도 지하상가를 돌아다니며 주인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지갑 안의 내용물이었습니다. 현금 한 푼 빠지지 않았고 신용카드도 그대로 있었으며 할아버지 사진까지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갑이 더러워질까봐 깨끗한 봉지에 넣어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호세가 감사 인사를 하며 사례금을 주려고 하자 그 아저씨는 손을 저으며 거절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오히려 여행 잘 다녀가라며 따뜻한 말을 건네주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알베르토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관광지에서 외국인이 지갑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새벽 시간에 청소를 하던 아저씨가 지갑을 발견하고 주인을 찾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도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말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친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정직함과 배려의 문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남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지 않는 것,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알베르토를 비롯한 스페인 학생들은 이 순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경제 발전이나 기술 수준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씨와 사회의 성숙도에서 배울 점이 정말 많은 나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갑 사건 이후 가장 회의적이었던 이사벨에게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변화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하상가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대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유창한 스페인어로 말을 걸어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스페인계 이민자의 자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나누어 보니 순수한 한국인 학생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에서 스페인어학과를 전공하고 있으며 스페인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학생의 스페인어 실력이었습니다. 단순히 일상 대화 수준이 아니라 스페인의 역사, 문화, 심지어 지역별 방언의 차이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벨이 바르셀로나 출신이라고 하자 카탈루냐어로 인사까지 건네주었습니다. 그 학생은 스페인 학생들에게 한국 여행이 어떤지 물어보았습니다. 진심 어린 관심과 호기심이 담긴 질문들이었습니다. 스페인과 한국의 문화 차이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사벨은 이런 경험을 통해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을 작은 나라, 배울 것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젊은이들이 세계 각국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받았습니다. 그 대학생은 스페인 학생들에게 한국의 여러 장소들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곳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허락한다면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사벨은 그 학생과 헤어진 후 동료들에게 자신의 마음 변화를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무시했던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교만했는지 깨달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그 대학생이 스페인어로 한국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나라가 마음에 드시길 바라요라고 말했을 때 이사벨은 눈물이 글썽했다고 했습니다. 진정성이 느껴지는 환대의 마음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스페인 학생들은 한국이 단순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육 수준이 높고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깊은 사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젊은이들이 세계화 시대에 맞춰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에서 미래에 대한 준비가 얼마나 철저한지도 느꼈습니다. 이는 스페인의 젊은이들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알베르토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 한국에 대한 자신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아시아 국가 정도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 선진국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졸업여행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을 때 스페인 학생들의 마음은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학생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겨우 5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은 그들의 인생관을 바꾸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알베르토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서울 시내를 바라보며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진정한 선진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높은 건물이나 화려한 시설만으로 선진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식 수준과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진정한 선진국을 만든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에스테반은 명동 지하상가에서 받은 감동을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새벽에 청소를 하던 아저씨가 지갑을 찾아준 일은 평생 기억에 남을 경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정직하고 친절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에서 며칠을 보낸 것만으로도 자신이 더 좋은 사람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카르멘은 한국의 체계적인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지하상가의 안전시설, 실시간 정보 제공, 장애인 배려, 시설 등을 보며 모든 시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려는 사회의 노력을 느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를 보인 이사벨은 자신의 편견에 대해 깊이 반성했습니다. 한국을 무시했던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그리고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한국 대학생과의 만남을 통해 한국인들의 교육 수준과 국제적 감각에 놀랐다고 했습니다. 호세는 지갑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경험을 통해 한국 사회의 신뢰 수준을 체감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도 학생들의 감탄은 계속되었습니다. 인천공항의 효율적인 시스템, 친절한 직원들, 그리고 마지막까지 완벽한 서비스를 받으며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출국 수속을 기다리며 학생들은 각자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면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해서 더 깊이 있는 문화 체험을 하고 싶다는 바람을 표현했습니다. 알베르토는 정치학을 전공할 예정인데 한국의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에 대해 더 연구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짧은 여행에서도 느낄 수 있었던 한국 사회의 성숙함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에스테반은 경영학을 전공할 계획인데 한국 기업들의 성장, 비결과 일에 대한 한국인들의 자세를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지하상가에서 만난 성실한 상인들의 모습이 깊은 인상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학생들은 한국을 떠나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던 한국 여행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경험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져가는 한국 땅을 바라보며 알베르토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스페인으로 돌아가서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실천하며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려주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을 무시했던 스페인 명문고 학생들의 놀라운 변화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명동 지하상가에서 시작된 5초간의 충격이 그들의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며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스페인 학생들이 명동 지하상가에서 5초 만에 받은 충격은 사실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었다는 점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놀라운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스스로 모르고 있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봐도 이런 모습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유럽의 오래된 선진국들조차 한국만큼 체계적이고 배려심 깊은 사회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화려한 도시들도 한국만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이런 현실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마치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서로를 배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진 시민 의식의 모습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이 이런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한국이 이제는 다른 나라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기적적인 발전입니다. 스페인 학생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에 영향을 주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으로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더 많은 외국인들이 이와 같은 감동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서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실천한다면 결국 온 세상이 조금씩 더 나은 곳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에 주는 진정한 선물입니다. 돈이나 기술이 아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교육입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의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세계인들에게는 꿈 같은 일상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의 국민인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진정한 위대함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 무시했던 스페인 명문 고생들의 충격적 반전 스토리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